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11월 17일 월요일 이번 주 시작입니다. 마음만성 5%고요. 자, 주말에 제가 노란 공부하는 투자 전설도 바이오, 슈퍼 반도체는 여전히 박스 안에 있고, 그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리면서 조목조목 이슈를 좀 얘기 드렸습니다. 시간 좀 길게 내도 구획별로 다 나눠 드렸으니까 많이 봐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좋았죠. 우리나라 제일 아시아에서 많이 올랐고요. 자, 그렇게 월요일날 금요일 많이 두드려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5천억 넘게 사면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거의 다 땡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삼전 그 외국인 선물이 선물 0.6% 올라 있다 보니까 뭐 아시아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자,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흐름 보면서 자, 그다음 13F에서 워렌 버핏이 구글을 기술주를 처음으로 매수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수급이나 투심을 많이 자극하는 변동성 강세 중에서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거는 투자의 전설. 제가 스윙하다 보니까 드라켄밀러를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 드렸는데 헬스케어에 순서가 돌아온다는 얘기. 자, 근래 조용했던 트럼프가 좀 착해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성장이나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민생 전략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본인이 또 필요해요 지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상승 박스입니다. 11월 달에는 과열 해소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외국인들이 막 사다가 선물의 막바를 또 줄였어. 그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고 지수가 박스더라도 저희는 종목 장세에서 또 괜찮게 볼 수 있죠. 오늘 삼전 한익이 그 지수에 뭐 거의 4분의 3 이상 땡겼죠. 55포인트 땡겨버렸고, 자, 지난주 에이벨 바이오 때문에 크게 돈이 들어왔던 에로를 기다릴 수 있는 바이오들 오늘 개별주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보는 수급도 괜찮았고 종목장 계속 만들 수 있다 봐요. 자, 실적 한류와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사이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안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바닥에서 반등 주는 걸 기대하고 있고 로봇이 좀 출렁거렸는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에서는 AI 과열이 어떻다 집중되는 흐름에서 계속 AI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빅머니 체이싱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헬스케어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드리면서 사전 체이싱을 좀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약간 이제 기분 좋게 항상 원기업 발굴할 때 말씀드리는데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고 상당히 좋고 또 시총도 낮아서 오늘 파트 2에서 얘기 드릴 테니까 꼭 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는 여전히 박스. 이것도 박스라서 괜찮은데 달러 99.2, 10년물은 4.14. 자, 금리를 제가 좀 열심히 더 본다 했어요. 연물까지 제가 뭐 경기나 금리도 본다 그랬는데 이게 큰 상승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 괜찮고, 유가가 이제 59.4불인데 보시면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 얘기 나와요.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물가나 서민들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유가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가 제일 불편할 거라서 더 신경을 쓰겠죠. 자,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나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자, 11월 달 미장은 여전히 AI 빅뱅 과정에서 이제 이쪽도 그렇지만 금리 이걸 너무 또 쉽게 많이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12월 달 금리나 해줘 그러다가 이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반 이상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전히 AI는 과열되는 구간이지만 해소도 거치면서 여전히 지금껏 터질 때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크게 AI의 글로벌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요 같은 샘 알트만이 제가 fail to so big 너무너무 커졌어요. 이게 터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큰일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도 많고 하지만 출렁거리더라도 제가 실제로 보는 이 기업과 특히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거대한 AI 공동체는 여전히 흐름은 괜찮다 보고, 물론 약한 데서 공격을 좀 받겠죠. 자, 13F라는 게 아주 큰 웬만한 펀드들은 분기마다 자기 포트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월 말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버커셔 해서웨이에서 구글을 처음 샀어요. 야, 구글을 처음 산 게 저는 의미가 있다 보는데, 애플 같은 케이스야 뭐 아이폰 때문에 약간 필수 소비재로 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샀다는 얘기가 지금 안 터질 것 같은데 하는 투신과 수급 흔드는 장에서 위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선물도 좀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이 주요 펀드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펀드 기관들이 펀드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올해 4월달 많이 빠질 때 헤지 펀드들이 못 들어가서 이렇게 공매도도 하고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지만 이 주요 펀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관들이 가장 메이저인데 얘들은 여전히 빅테크를 안 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MS, 알파벳, 애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메타나 테슬라 같은 비중 조정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선 슈퍼 반도체니까 꾸준히 빅테크 플러스 반도체로 이 미국을 대표하는 펀드들, 가장 중요한 기관 메이저들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는 흔들거리는 거지 터질 때는 아니다. 자, 그다음 이번 20일 날 새벽이죠.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텐데 너무 큰 기대도 말고 5천억 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중국 관련 침 문제, 뭐 그다음에 뭐 로빙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들어보면서 여전히 좀 박스 정도로 뭐 흐름을 성장을 유지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에서 쉬는 날인데 이통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다 모아서 이번에 사실은 그 미국에 투자를 되게 크게 발표를 했잖아요. 3,500억 불. 근데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이쪽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그 흐름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라든지 증설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저 보고 나서 또 장기 계획, 생산을 설비를 이제 늘린다, 뒤에 공급 얘기 나왔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놈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소,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금기를 바로 동결을 하면 어떨까? 이날 안 하더라도 큰 문제 있나? 1월 달에 할 확률이 한 70%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여유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과도하게 막 기다렸던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은 이미 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거칠게 별의별 거 다 하고 했던 일이 약간 못됐던 부자만 하고 약간 뭐 공화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장이나 정시 부양에 초점 맞췄던 이 트럼프가 좀 착해졌죠.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33%까지 빠졌어요. 올 3월달하고 11월달 비교인데 전체도 그렇고 지금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80% 가는 게 68%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민주당은 말도 안 되게 지금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K자로 양극화된 경제에서 특히 물가나 못 살겠다는 거지. 못 살겠다는 거고 그 뉴욕시장 맘단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정책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지금 민생을 챙기는 물가 때문에 쇠고기, 커피, 계란, 과일도 관세를 없애버렸어. 자기들은 관세가 물가에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관세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물가행을 시인했다 저는 보는 거고 이제는 뭐 약간 정신을 차렸다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관세 그때 얘기했던 뭐 배당금 인당 2,000불을 주겠다. 지금 스위스랑도 잘 협정을 하고 이제 커피 같은 데는 그 전부 다 브라질에서 수입하잖아요. 이제 브라질하고도 협정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저소득자한테는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 이런까지 막 내면서 열심히 민생과 여론과 지지율을 달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그 대부분 판결도 여론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겠죠. 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 보고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지나치게 되면 내년에 포퓰리즘과 재정 이슈까지 챙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과 가장 큰 거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도 팩트 시트가 안 나온 상태인데 이 재무장관 베센트가 추수감사절 11월 27일이에요. 이때까지는 이 히토류 협정을 체결할 거라 말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서로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주간이다. 헬스케어 상방 추세에서 드라킨밀러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바이오 쪽 그런 괜찮죠. 자, 미국 이렇게 한번 금주를 보시면서 이슈를 다 챙겨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미국 선물이 한 0.6% 오르다 보니까 아시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특히 3전 한익으로 많이 올랐고 자,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서 거칠게 했는데 뭐 저는 미국을 대신해서 했다 보지만 또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한령 이제는 아니라 일한령.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이 한 1,000만씩 들어갈 거야. 진짜 많이 가는데 가지 마라 그랬다고. 규제를 막 하면서 일한령에 대한 얘기가 도는데 약간 관광 산업을 영향받을 수 있겠죠. 일본 니케이는 0.2% 떨어졌고 이런 중국과 일본 간의 트러블이 또 우리나라한테는 반사 수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도 뭐 왔다 갔다 보합이었고요. 대만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1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지수는 아까 외국인 수급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은 반대였어요. 막 빠질 때는 오히려 8등을 줄여놓고 지금 막 사다가 선물을 다시 줄였다는 얘기는 박스를 만들겠다고 보는 외국인의 흔들기 큰 출혈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올랐던 부분이 한 77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3전 한익으로 외국인이 또 사면서 금요일 그렇게 후두를 까다가 오늘은 사면서 지수를 55포인트 땡겨놔 버렸고, 저는 이제 3전 그 AI 반도체 대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를 섹터별로 시소 같은 걸 보면서 수급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얘기했던 대기업들이 투자를 발표하겠다, 뭐 3년 5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급도 줄이다가 막 수요가 넘쳐서 몇 달 만에 더블씩 갔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가격들이. 근데 영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고 오늘 소부장 쪽에 설비 정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던 그런 하루입니다. 여전히 빅바이오에 대한 저는 수급상, 자,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이오 많이 물려 계시고 뭐 우리끼리 보는 매니아도 있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서서히 관심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쏠림이 덜해요. 바이오 그런 면에서 저는 수급이나 순환매 측면을 더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슈퍼 반도체는 이제 추세는 문제 없어요. 또 외국인은 막 팔 때 급나다가 다시 사니까 괜찮아졌고, 한 팔던 폭에 오늘 절반 정도 다시 산 것 같아요. 3전 한익을. 하지만 박스 등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뭐 다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너무 미국적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투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삼전, SK, 현대차, LG, 하나, 셀트리온까지 뭐 수조 원씩에 대한 고용과 어떤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거대하게 발표를 했고요. 한번 내용 다 보셨으면 아실 거고. 자, 지금 전공정 소부장들이 반도체 살짝 올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바이오의 큰 모멘텀이 되었던 ABL 바이오죠. 오늘 IR을 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가 말했던 10조 원의 시총에 살짝 걸려있다 저는 보는데, 어쨌든 내용을 말씀 보면 또 기대를 계속 키울 수 있어요. 바이오 돌아가면서 기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내용에서 종목들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AI 주변주라고 말씀드리는 방산, 조선, 원전, 전력, 로봇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볼 거고요. 자, 제가 보는 실적 한류, 아까 일환용도 얘기 드렸지만 뭐 당장은 아니겠죠. 뭐 당장은 아니고 뭐 워낙 가성비 그 관광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는 거는 K푸드 대장이었던 삼양식품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막 투자 추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중에 대장 괜찮은데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괜찮은데 수급이 변하는 게 있어요. 수급 변함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대장을 들고 있고요. 자, 은행, 정권, 지주, 정책 관련도 꾸준히 저는 할 거라 보지만 우리 갖고 있는 정권과 자동차 같은 이런 종목들 들고 있습니다. 아직 예탁금이 확 증가는 안 해요. 뭐 종목 수급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던 섹터 내에서 수급 변동까지 보면서 더 제가 집중적으로 대장을 찾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막판에 코스닥 파는 걸 좀 줄였어요. 줄이고 막판에 이게 꽤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700까지 줄었을 것 같아요. 선물을 줄였다는 얘기는 박스 내 코스피를 만들겠다, 여전히 흔들면서 틀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얘기 드립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금요일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약간 관망세였어요. 얘들이 사실 좀 점잖게 묵직하거든, 연기금들이. 자, 개인 예탁금 82.4조, 아직 80조 초반에 있고, 자, 신용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제가 말했던 바이오 몇 개 빼고 다들 하는 바이오 몇 개 빼고 신용이 잘 안 돼요, 바이오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슈팅이 팍팍팍 아니더라도 물론 나온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수급이 덜 쏠렸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저는 더 좋게 보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환율 얘기는 주말에도 얘기 드렸어요. 지금 1459부터 살짝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적 문제라 보시고 오히려 수출에 좋은 면. 자, 바이오는 지난주 큰돈이 들어왔다. 오늘도 비만 관련주가 더 올랐고, ABL 바이오가 오늘 오전에 IR 했어요. 막 같이 따로 올라가다가 저는 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쉰다고 저는 보는데, 이상훈 대표랑 RT오전 대표랑 되게 이렇게 자주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 회사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부분이 추가적으로 에러를 더할 수도 있다. 릴리 하고 나서 이제는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 글로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릴리 계약 통한 이후에 가장 큰 모멘텀은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가면은 많은 빅팜들이 만나자고 지금 약속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했던 내년 1월까지 가장 큰 이 헬스케어 행사인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 꾸준히 기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할지가 이 종목적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셀트리온 얘기도 나왔는데 어제 뭐 열심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급적인 문제예요. 좀 떨어졌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이오가. 우리는 오래 봤지만 어렵고 또 특히나 2020년, 21년에 워낙 많이 물린 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겁을 내요. 이러면 저는 수급적 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좋게 보는 면이 있죠. 알테오젠 우리 애로 기다리는 첫 번째 대표. 올릭스 이제 신고가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 발굴해서 좋다는 얘기를 파트 2에서 한번 꼭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은데 박스든 뭐든 뭐 엔비디아 보면서 여전히 키워가는 묵직한 삼전, 그다음 변동성 있는 하이닉스 비교하시면 되죠. 자, 실적 관련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보고 요즘 대장주 위주로 선별하셔야 됩니다. 자, 로봇은 오늘 그 원익홀딩스라고 있어요. 원익홀딩스 꽤 잘 갔지만 제가 사진 않았는데 얘가 지금 오늘 빅머니 중에 한 방이 났어요. 그 뭐냐면 크게 났던 애들이 특별히 제로 나온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수급이 무서운 건데 한 방에 때려버리면 왜 때리는지 모르잖아요. 그 제가 보는 수급 면에서 먹었던 애 한 방 크게 매물이 났어. 이거 보고 나서 주변 애들이 같이 후두둑 팔더라고. 하지만 10몇 프로 빠졌지만 그 옆에 있는 것 중에 저는 또 대장 중에 큰 돈 안 빠진 거 우리 종목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파트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자, 일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지금 대기업들 모아서 성장을 다시 한다. 우리나라 고용 괜찮다. 투자할 거야. 이런 기업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통 정부도 정시를 꼭 같이 가야 되고 원래 좌파 정부긴 하지만 이 기업과 함께 대기업 성장을 챙긴다는 얘기는 균형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을 이제 400조 넘게 다 보더라고 정권사에서. 올해 250조인데 내년에 그래 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4,000조 좀 넘죠. 충분히 지금 밸류상 싸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우리나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제가 종목 얘기 좀 드려야 되니까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의 루피님 신규로 오셔서 정말 오셔서 가입을 환영합니다. 파트 더 넘어가서 이번 주가 조금 이제 등락도 있으면 종목장을 보는데 지수가 왔다 갔다 해도 종목장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